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스크 공간이 없는 문제죠. No space left on device라고 하는 에러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짧은 영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요런 에러는요, 이런 식으로 확인이 돼요. 어떤 파이썬 프로그램이든 자바 프로그램이든 어떤 프로그램이든 상관없어요. 사실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꼭 한쪽으로만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이 문제가 사실은 다른 문제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no such file or directory라는 에러 메시지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파일이 그냥 없는 거잖아요. 파일명을 잘못 입력했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특정 프로그램들은 실행 도중에 임시적으로 파일을 생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파일 공간이 없어서 생성을 못한 거야. 근데 그리고 나서 그 파일을 접근하려고 했어. 그러면 당연히 노서시 파일 에러가 뜨죠. 근데 사실 루트 커즈는 파일을 만들 수 있는 디스크 공간이 없는 게 근본 원인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래 실제 근본 원인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노스페이스라는 표현을 통해서 실제 공간이 없다라고 그냥 표현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다른 에러 메시지로 현상과 결과가 나타나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것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에러 메시지는 결과와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특히나 이 용량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보실 때, 확인하실 때, 우리가 이런 문제가 딱 발생하면 일단 맨 처음에 명령어 입력해야 되는 거 뭡니까? 요거죠. df-h를 통해서 현재 몇 퍼센트 쓰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0%면 말 그대로 디스크 공간이 없는 거고 사용 중인 게 디스크 100%라는 걸 알 수는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했는데 100%가 아니야. 근데 이 에러가 자꾸 터져.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뭘 봐야 되냐면 df-i를 봐야 됩니다. 예. 이것도 말 그대로 에러 메시지는 사실은 결과와 현상이고 실제 근본 원인은 다른 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계속 끊임없이 가져가야 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없는 거는 맞는데 그 공간이 실제 우리가 파일 블록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게 아니라 아이노드 블록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을 때에도 동일한 에러 메시지가 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노드라고 하는 거는 파일을 다루는 단위예요. 파일을 다루는 단위고 자료 구조입니다. 근데 그 아이노드를 생성하는 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루트 파일 시스템의 파일 시스템 타입에 따라서 몇 개까지 되는지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ext4고요. ext4로 포맷했을 때 뭐 btrfs 포맷했을 때 그 포맷하는 그 파일 시스템 포맷들마다 아이노드의 개수 그러니까 가용 범위 내로 범주가 있는 그 아이노드의 개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개수를 넘어서게 된다면 실제 파일 블록이 들어갈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은 있지만 아이노드의 개수가 꽉 차서 이제 이 노스페이스라는 오류가 동일하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함께 한번 말씀 좀 드려봤고요. 어찌됐든 이렇게 결과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내가 임의적으로 파일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디스크 공간이 커졌다면 그걸 지우면 돼요. 근데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 오류를 만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뭘 지워야 될지 모릅니다. 어떤 걸 지워야 될지가 굉장히 헤맬 텐데요.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은 첫 번째로 요 명령어가 있습니다. du라는 명령어를 통해서요. 우리가 그 차지하고 있는 거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du라는 명령어를 통해서요. 휴먼 리더블하게 보고 그 권한이 없는 것들은 그 에러 메시지를 출력을 안 할 거고요. 소트를 하는데 그 리버스 그러니까 높은 거부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뭐 메가, 키로 그래서 높은 거부터 보는 거고 휴먼 리더블로 출력되고 있는 기가나 메가나 키로에 따라서 소팅을 하는 게 H가 됩니다. 휴먼 리더블한 넘버 숫자 값을 기준으로 해서 소팅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이제 탑 20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헤드로 해서 출력 결과에 20라인만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요 계산하는 게 좀 오래 걸려요. 근데 계산하고 나면은 어떤 폴더에서 얼마만큼 많이 쓰는지를 보기 때문에 하나씩 추적해 나가기가 정말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리가 바의 리브라든지 바의 캐시라든지 이런 폴더들이 좀 많이 쓰이기는 해요. 일반적으로. 특히나 우리가 도커 같은 거 쓰시거나 이제 쿠버네티스 같은 거 쓰시게 되면은 바의 리브 폴더 밑에 그러니까 LS의 바의 리브 폴더 밑에
이제 그런 이미지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쌓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이 좀 넓어지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이미지들, 도커 이미지들을 지우는 게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말하자면 연관되어 있는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디스크 공간의 용량을 확보하는 상황들의 경우의 수가 사실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사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분석하는 게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이 디스크 공간 관련돼서 같이 연이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게 패키지입니다. 패키지. 예. 자, 패키지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 패키지가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폴더가 있어요. 그리고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폴더를 비워주게 되면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패키지를 다루시게 되면은 패키지를 이해하시게 되면은 용량을 확보할 때 굉장히 용이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거를 한번 여기서 두 번째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요거죠. 이제 오토 리무브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토 리무브. 오토 리무브는 패키지라고 하는 게 특정 A라는 패키지가 있다면 다른 패키지들을 같이 사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의존되는 패키지. 근데 처음에는 필요하겠지만 최초에 받았던 그 A라는 패키지를 지우고 나면 그 의존하는 패키지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경우가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이제 누군가와 연관돼서 사용되지 않고 있는 패키지들은요, 삭제가 될 필요성이 있죠. 이때 오토 리무브라는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지울 수 있고 공간 확보를 조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팁을 드려보면은 바의 캐시 apt, 아까 전에 바이 리브 폴더 안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도커 이미지, 뭐 컨테이너 이미지 같은 것들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이 캐시 apt의 아치브스라고 하는 곳은요, 이제 우리가 패키지 받게 되면 임시적으로 파일들이 저장돼서 공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apt 클린이라든지 이런 걸로 비워주시게 돼도 상관이 없거든요. 이거는 이제 패키지를 받을 수 있는 저장소에서 미리 읽어놓은 파일이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겠고, 또 패키지를 확인한 다음에 패키지를 지우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용량을 비울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세 번째 또 팁을 또 드려보면은 저널CT라는 게 있어요. 저널CT의 디스크 유제스. 요거 같은 경우는 명령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널CT의 디스크 유제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240메가 정도로 얼마 많이 안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요거 입력했을 때 몇 기가까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저널CT의 이제 타임 명령어 옵션을 줘가지고 3일 기준으로 해서 저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파일 시스템 변경 사항들을 추적 로그 파일들이 사실상 이 저널 파일들인데 이 저널 파일들을 복구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전체 사이즈를 가지고 있으면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3일 정도까지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이전 과거 데이터들은 지우게 되면은 공간을 조금 더 낭비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문제가 안 생길 수는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을 너무 풀 기간으로 잡기보다는 이렇게 3일이라든지 뭐 몇 주 정도로 줄여서 하시게 되면 공간 낭비를 조금 더 줄이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커널 버전이 그 uname-r 이게 좀 오타고요. uname-r 했을 때 현재 커널 버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커널 버전 이외에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커널이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슬래시 부트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개가 보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리브의 모듈스라든지 폴더 이런 데를 보시거나 USR의 리브 폴더라든지 그런 데 보시게 되면 설치되어 있는 커널 버전에 따른 커널 모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커널 모듈들도 공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커널 버전에 대해서는 이렇게 DPKG를 통해서 찾은 다음에 퍼즐을 통해서 지우시게 되면은 공간 낭비를 조금 더 줄이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퍼지 같은 경우에는 리무브하고 다르게 설정 파일까지도 함께 지우게 됩니다. 그래서 리무브로 하게 되면은 설정 파일은 남겨두고 지우게 되는 거고요. 퍼지는 설정 파일까지 함께 지우는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간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는 전략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밖에도 디스크 관련된 다양한 오류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서버 엔지니어 트러블 슈팅 강의를 통해서도 이해해 줄 수가 있겠고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크 관련돼서 디스크를 다루거나 파일을 다루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시다면 리얼리눅스 안에서 시스템 핵심 정리 수업을 또 참고해 보시면은 또 공부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도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